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6년 1월 3 일입니다. 제가 촬영하는 시간은 1월 2 일이고 이제 새해 첫날 주식시장이 뜨겁습니다. 뜨겁고 뭐 반도체만 급등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AI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반도체만이 아니라 AI가 정말 많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12 월부터 피지컬 AI 하고 있고 뭐 가장 핵심은 자동차였죠.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쪽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이제 밸류 체인에 들어가게 됐고, 그다음에 지난 시간 히토리 공부해 봤고요. 오늘은 역시 여기도 이제 전력인데 뭐 꼭 피지컬 AI만 전력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AI 전반적으로 사실은 이런 전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전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책에도 예전에 나왔던 건데, 이제 생각하는 기계라는 그 어떻게 보면 아니 제인스당 자서전이죠. 거기도 이런 얘기가 좀 나와요. 여기 이제 작가가 이제 계산기가 그러니까 AI가 일자리를 파괴할까 이제 제인스당이 좀 열이 받았어요. 거의 마지막에 나오는 장면인데 좀 화가 좀 짜증이 난 거죠. 이런 얘기를 너무 질문을 많이 받았대요. "AI가 일자리 파괴하냐고요?" 그러니까 파괴는 하겠죠. 없어지는 일자리도 생기니까.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계산기가 수학을 파괴할까요?" 수학을 파괴했나요? 아니죠. 예. 우리는 농업을 발견했고 결국 음식 생산의 한계 비용을 제로로 만들었고, 농업 때문에 그건 사회에 또 좋은 일이었죠. 우리는 전기를 대량으로 생산했고 나무를 베고 불을 피우고 횃불을 들고 다니는 비용을 사실상 제로에 가깝게 만들었다. 전기가 있기 때문에 또 AI도 하는 거고, 사실 전기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죠. 근데 이런 혁명적인 산업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일자리가 파괴될까 봐 무서워서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AI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세대마다 계속해서 무언가의 한계 비용을 제로로 만들어 왔는데 매번 이 똑같은 대화가 반복되고 있어서 이제 좀 지겹다, 요런 내용인데, 이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AI가 일자리를 파괴할 수도 있고 물론 없어지는 일자리 생깁니다. 좀 무서운 일이죠. 요새 보니까 뭐 광고 영상도 AI가 다 만들어 준다고 하는데, 근데 그럼으로 인해서도 발생하는 일자리도 있고 사회 전반적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일자리가 파괴된다고 해서 이제 AI가 그럼 하지 말자."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방향은 그냥 이제 거스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대전제를 꼭 이해하시고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렸던 이제 무인화 시대의 주인공. 우리 이제 무인화 세대에 살게 될 거예요. 몇 년 후에는 무인화 시대가 분명히 열릴 거고 이미 지금 조금씩 열리고 있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데이터 센터고, 이 데이터 센터를 연결하는 뭐 통신망도 있고 또 하나가 전기죠, 전기. AI에 정말 미친 세상이죠. 뭐 여러분도 이 내용은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뭐냐면 알파벳, 메타가 자본 지출하는 거. 엄청난 자본 지출이고요. 1 기가와트 AI 데이터 센터에 500억 달러 필요하고, AI 칩 구매. 사실 9월 달에 그 샘 알트만이 한국 와 가지고 우리 그 반도체 좀 메모리 반도체 필요합니다, 그 얘기 해 가지고 그때부터 삼성 하이닉스가 날아다녔잖아요. 근데 어쨌든 AI 칩 구매에 1.2조 달러,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됩니다. 멈출 수는 없어요. 그리고 AI 지능이 향상되는 세 가지 방법: 사전 학습, 후속 학습, 그리고 오래 생각하고. 점점 지능이 발전하고 이렇게 지능이 향상하면 이거를 AI 산업의 이제 피드백 루프래요. 이건 젠스랑이 했던 얘기인데, 자, 지능이 올라가요. AI가 컴퓨팅이 이제 컴퓨팅 성능이 올라가면서 지능이 올라가요. 그러면 이거 쓸만한데?" 이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쓰겠죠. 예.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쓰네?" 예. 그래서 또 컴퓨팅 수요도 또 증가하고 그러면서 돈을 벌겠죠, 기업들이. 야, 투자하자." 이렇게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능이 오르고 지능이 올라가면서 이 연산 수요, 그러니까 이 연산 능력도 올라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걸 쓰니까 수익은 증가하고, 수익 증가하면 기업은 또 투자하고, 무한 반복된다, 요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AI가 지금 아직 뭐 돈 버는 단계까지는 아닌데 돈을 벌 수 있는 이제 그런 구조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그리고 제2의 이제 맨하튼 프로젝트죠. 이걸 이제 우리가 제네시스 미션이라고 뭐 한번 설명드렸지만, 원자폭탄 터뜨려서 전쟁을 끝냈죠. 옛날에 끝냈지만, 제네시스 미션은 전쟁 끝나는 게 아니라 AI를 통해서 모든 걸 다 자동화 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무인화, 자동화,
그리고 하나의 거대한 공장을 짓고 이 공장도 무인화시켜 버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거기에는 데이터, 전력, 반도체 이런 게 너무나 중요하고 미국을 거대한 하나의 AI 공장으로 만들어서 세계를 좀 지배하고 싶다. 요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미국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도 나오는데 옛날에 이제 KB증권에서 나왔던 자료인데 쿼드 3개국 있죠. 이게 요걸 통해서 중국이 남진하는 거를 막겠다는 거죠. 여길 이래서 조선주가 좋은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선 군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이 이쪽으로 가는 것까지 뭐 막을 수는 없지만 이 밑으로 남진하는 거를 이 쿼드 3개국과 통해서 한번 견제를 해보겠다. 그래서 작년에 국방부를 전쟁부로 바꿔버렸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약속을 한 거죠. 근데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이런 이제 트럼프의 어떻게 보면 국가 자본주의 정책이죠. 국가가 주도하는 정책이에요. 하나의 예죠. 이게 AI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남진을 저하하고 LNG 수출하고 AI 승리하겠다. 요거.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가 수혜 받는 거죠. 반도체 미국에 생산해라. 2나노 유일하게 미국에 생산하는 회사는 삼성밖에 없고 TSMC는 3나노입니다. 미국에서. 에너지 공급도 해야 되고 완전 진짜 한미 합작회사 히토르 공급. 그래서 그 미국 회사 지분 투자해 버렸고 제조업 우리 일자리 만들어야 되니까 제조업 부흥시키자. 이런 많은 걸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금리를 떨어뜨려야 돼요. 그래서 금융을 억압한다는 거죠. 금리를 쫙 낮춥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금리 낮춰라 돈 들거든요. 이런 AI 할 때도 돈 들고 여기에 돈 얼마나 들겠어요. 금리 낮춰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지금의 그 트럼프의 목표이고 그래서 이런 정책 중에 하나가 또 AI 투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쪽에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공급망 구축할 때 미국 파트너가 되는 수혜주들. 미국이 제조업 부활해야 되니까 피지컬 AI죠. AI 로봇 드론. 요게 필요하고 금융어가 금리를 떨어뜨려야 되니까 바이오 증권, 금 같은 자산이 좋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저금리 저유가 저환율로 시장이 더 좋겠죠. 이게 이런 보고서와 제가 좀 정리를 해본 거거든요. 이건 또 정리를 해본 건데 이런 걸 보면 이게 나온 지가 꽤 됐어요. 이게 작년 9월인가 아마 7월인가 8월인가 9월에 나왔던 것 같아요. 꽤 됐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움직여 버렸죠, 시장이. 그래서 AI도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바라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 정보, 믿음 가는 투자 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 정보 컨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컨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 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 이게 제네시스 미션이고 설명을 해드렸지만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에너지입니다. 에너지가 너무나 중요하고 거대한 AI 공장 만들겠다. 그리고 자켓을 이게 좀 답답해가지고 자켓을 좀 벗어봤습니다. 제가 이제 평소에는 좀 이렇게 그 티를 좀 입다가 오늘은 좀 셔츠를 입어봤는데 왜냐면 오늘 1월 2일이다 보니까 또 시무식이 있어가지고요.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또 얘기를 해드리면 이런 거대한 AI 공장을 짓고 이런 걸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그 전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가 곧 이제 미국 AI 이
제네시스 미션의 승부처예요, 승부처. 그래서 원자력, 전력 인프라, 뭐 우라늄, 예,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겠죠. 뭐 여기에 뭐 AI 인프라도 있고요, 방산도 있고. 자, 그리고 이제 AI 발전 단계는 이게 인지 AI, 그러니까 제너러티브 AI, 일반 AI, 그러니까 생성형 AI. 우리 여러분들 챗GPT랑 대화하는 거. 에이전틱 AI가 이제 구글이 지금 제미나이 내놨는데 비서가 되는 거죠. 마지막 끝판왕이 피지컬 AI. 그리고 이 엔비디아 칩 성능을 보시면 그 초당 1조 번의 부동 소점 연산인데 요게 2016년 대비해서 예, 지금 1000배가 증가한 거예요. 8년 만에. AI 성능이. 예. 그 정도로 폭발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다. 블랙엘 요거를 이제 현대차가 받는 거죠, 이번에. 저걸 통해서 저런 블랙엘 받아서 피지컬 AI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을 향해 지금 우리는 가고 있는 겁니다. 미리 좀 공부해 놓는 거예요. 네. 이렇게 바라봐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오늘 해야 될 건 뭐냐면, 근데 이 내용 중에서 오늘 제가 해드릴 내용은 사실은 요거죠. 그 전기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요. 전력. 예, 이 전기하면 어쨌든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작년부터 들으셨을 거예요. 어우, 전력 부족하다, 전력 부족하다. 근데 이거는 많은 CEO들이 똑같이 얘기하고 있고, 골드만삭스도 전기 미친 듯이 부족하다. 에너지가 곧 지능이다. 기존 전력만 꼭 용량은 다 찼다. 전기 공급이 그래서 어렵다. 예. 피지컬 AI는 생성형 언어 모델, 그러니까 챗GPT나 이런 거에 비해서 10배 이상의 컴퓨팅 파워 필요하대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전기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나온 얘기가 미국에 이렇게 송전망 이용 있죠. 송전망 이용해서 보통 데이터 센터에 전기를 연결할 거 아니에요. 저거 하기가 어렵대요, 지금. 다 노후화된 것도 있고 저런 전력은 다 이미 공급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신규로 저걸 만들어야 되는데 저걸 만들려면 또 공사를 해야 돼요. 저거 하는데 몇 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용어로 BTM이라고 하는데 비하인드 더 미터라 그래서 전력 회사의 전력망 있죠. 이걸 거치지 않고 데이터 센터 옆에다 그냥 바로 지어 가지고 전기 공급하는 거. 이게 그 뭐냐면 비상 발전기 있죠. 예. 그다음에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그다음에 연료 전지. 예. 이런 것들은 이제 굳이 전력망 연결 안 해도 되거든요. 그냥 옆에서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그냥 공급해 주는 거예요. 네. 이게 앞으로 증가할 전력 수요의 한 30%를 차지할 것 같다. 요런 좀 내용입니다. 요걸 이제 골드만삭스가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ESS, 연료전지, 비상발전기 이런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피지컬 AI를 공부하지만 지난 시간에 히토리도 그렇고 전기도 마찬가지예요. 다 연결돼 있어요. 이런 기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로봇 그 연구자석 모터 없으면 못 만들어요. 그죠? 그다음에 피지컬 AI 학습해야 되죠. 전기 없으면 못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기가 곧 지능이에요. 전력이 곧 지능이다. 예.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그래서 비상발전기 만드는 회사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GNC 에너지, 미국에서는 커민스, 제네락, 캐터필러 이런 기업들이 있고, HD 현대 인프라코어가 원래 엔진 만드는데 이제 합병하죠. 없어져요, 회사가. 현대 건설기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 디젤 비상 발전기 엔진을 현대 건설기가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다 연관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실 이게 이런 이제 전력기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사실 국내 최고의 텔레그램 하나가 있죠. 예, 피카츄 아저씨가 텔레그램 운영을 하시는, 제가 몇 번 소개해드렸죠. 예. 근데 이쪽 전력 쪽은요, 뭐 거의 그냥 전문가입니다. 국내에선 가장. 예. 그래서 그 채널도 많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AI는 전력 파괴자고, 구글 검색보다 생성형 AI, 챗GPT랑 대화하면 이 10배 어쨌든 전력 소모가 생기게 되고, 5,000단어짜리 리포트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전자레인지 1시간 가동하는 거랑 똑같아요. 네. 그 칩 성능과 함께 증가하는 전력 수요. A100, H100, B100, 블랙엘 200이죠. 이게 1000와트. 예. 4배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하이퍼스케일러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하이퍼스케일러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나 이런 회사들인데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하죠. 연간 전력 요구량이 원전 1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10년 이내에 미국 원전 용량이 앞으로 2배 증가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 요게 AI 이제 데이터 센터 안에 있는 그 서버예요, 서버. 이렇게 돼 있어요, 서버가 이렇게. 요런 걸 하나의 렉이라 그러죠, 렉. 렉이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서버 렉을 또 연결합니다, 이렇게 이 안에서도. 이 케이블선으로 다 연결해요. 이렇게 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지금 AI는요, 요렇게 보셔야 돼요. GPU 하나만 잘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 GPU부터 이걸 연결하는 렉이 있죠. 그리고 케이블선, 이 서버, 그다음에 거기에 냉각 시스템 들어가야 돼요. 그냥 그것만 들어가서 안 됩니다. 냉각도 해 줘야 되고 이렇게 이제 다 구분을 이제 분리가 돼 있는데 요걸 하나로 합쳐서 이 자체가 하나의 그냥 AI 칩이 되는 거예요. GPU 칩 하나만 한다고 잘 만들면 되는 게 아니라 저걸 다 연결시켜서 성능을 극대화시켜야 됩니다. 저거를 소프트웨어로 잘 해주는 회사가 어디예요? 전 세계 최고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저 시스템을 공급을 하거든요. 그 전 세계 1등이에요. 저거를 못 따라가요. 어느 회사도. 예. 지금 저게 이제 압도적 경쟁력이고 저거를 지금 이제 뒤따라가는 회사가 구글이죠. 구글이 잘하고 있고. 정말 어려운 기술이에요. 저걸 다 연결하고. 그래서 여기 케이블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데서 버티브라는 그 액체 냉각. 요걸 좀 열 같은 걸 시켜줘야죠. 예. 다 연결이 돼 있죠. 근데 결국 이런 수요가 계속 늘어나면 전력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AI 두뇌는 이제 반도체라고 하지만 혈액은 전력입니다. 네, 혈액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데이터 센터 짓죠. 여기 인천 여기 이미 짓고 있고 울산에 SK 아마존 호남 쪽에는 아마 여기 블랙록이나 오픈 AI가 아마 투자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근데 한국은 주로 신재생 에너지 위주로 할 것 같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 ESS 그다음에 HVDC 전력기기 뭐 이런 쪽이 좀 수혜를 받을 것 같고 그다음 미국은 원전이 중심이래요. 미국은. 네, 원전이 빅테크들이 좀 선호한다고 합니다. 근데 원전의 단점은 너무 오래 걸려요, 시간이. 그죠? 원전을 건설하는데 10년 걸리니까. SMR도 5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2030년은 돼야 이런 게 완성되니까 좀 시간이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영국의 전체 그 전력 소모량이거든요. 근데 미국의 데이터 센터 요겁니다. 요거량. 예. 요거니까 영국 전체가 쓰는 것보다 미국 AI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력 필요량이 훨씬 많은 거죠. 2배 정도 돼요. 얼마나 많이 쓰는지를 우리가 요 밑에 그림만 봐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도 AI 데이터 센터 시장이 커집니다. 연간 100에서 200메가와트인데 원래 26년부터는 500메가로 28년에 1기가까지 늘어나요. 저거 다 뭐예요? 다 전기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SMR 터빈 만드는 두산에너빌리티 발전회사 발전소 LNG 발전소 ESS 비상발전기 GNC에너지 HVDC 고전압 직류 송전 케이블 그다음 변압기 네 그다음 냉각 시스템 미국엔 버티브가 있지만 한국에는 뭐 LG전자 액침 냉각하는 GST 이런 기업들이 이제 이 AI랑 다 연결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두산에너빌리티인데 두산에너빌리티가 지난달에 수주를 따낸 거예요. 아니 수주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 설비 투자 공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져온 거고 SMR 투자 드디어 들어갑니다. 8,068억 원 해가지고 SMR 이제 전용 공장을 만들어요. 창원에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 뛰어드는 거예요. SMR은 작은 원전이고요. 출력도 작고 대신에 현장에서 조립 가능하고 건설 기간 절반, 투자비도 수천억, 훨씬 저렴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젠슨왕도 앞으로 SMR이 데이터 센터 주변에 다 있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한 것처럼 향후 SMR이 몇 년 후에는 주요 전력원으로 자리를 매김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이런 기업들과 그 원전 기업들이 다 이렇게 파트너십을 맺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미국에선 바라보고 있고 요 밑에 보면 SMR은 어쨌든 크기가 이렇게 적어요. 그게 100분의 1이에요. 크기가 100분의 1로 줄어듭니다. 일체형이죠. 이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의 작은 용기에 일체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만들기가 어렵지만 상용화는 이제 2030년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전력이고 그중에 또 하나가 원전이고 요거 이제 메리츠에서 나왔던 옛날 자료고요. 관련 밸류체인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원전 관련된 뭐 국내 기업, 미국 기업, 뭐 프랑스 기업도 있고 여러 일본 기업도 있고 이게 섞여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의 800V 전압 요것도 좀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되는 게 뭐냐면 27년부터 이제 적용을 할 건데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너무 이제 연산도 엄청 해야 되니까 전기가 많이 들어가요. 기존의 48V로 안 돼요. 전압이 너무 낮아요. 이게 전압이 낮은 방식으로 가면 전력 손실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800V로 점프하겠다는 48에서 800으로 전압을 확 올립니다. 예, 그럼 어떻게 되면 전력 손실이 줄어요.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 이제 800V. 근데 저걸 하려면 저 발전소가 얼마나 뜨거워지겠어요. 그러니까 냉각 인프라도 중요하죠. 예, 열 관리도 되게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액체 냉각, 직류 배전이 주류로 자리매김할 것 같다. 이런 게 800V 데이터 센터가 이제 지어지면 총 비용은 이제 30% 절감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00V 데이터 센터 밸류체인은 이제 주요 부품들, 뭐 커넥터나 버스바, 여기 미국 기업들이 좀 있고, 액체 냉각은 버티브예요. 미국에. 그 GST는 액침 냉각입니다. 액체랑 액침은 좀 달라요. 액침은 아직 상용화는 안 됐고 27년 정도 상용화 예상되고 현재 쓰는 거 액체. 그래서 액체 냉각하는 회사가 이제 버티브. 그리고 ESS도 여기 한 축을 차지하겠죠. ESS는 전력을 안정적으로. 서진 시스템, LG엔솔, 삼성 SDI, 한중 NCS, 신성 ST 이런 기업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ESS 밸류체인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차에 뭐 어쨌든 이게 그 전기가 앞으로 전력 수요가 많잖아요. 그래서 전기를 많이 이렇게 뿌려줘야 되는데 기존의 48V는 정원용 호스예요. 물을 뿌린다고 치면 800V는 소방 호스. 소방 호스를 뿌려줘야죠. 예, 거기에 걸맞게. 800V가 대세가 될 거고, 그래서 한마디로 이게 예전 방식이래요. 전통 교류 방식. 뭐 되게 복잡하죠. 변압기 거쳤다가 UPSS 또 변환하고, 그랬다 전력 분배하고, 아주 케이블도 복잡하고, 예, 정원 호스고 막 이러니까 좀 복잡한. 그러니까 변환할 때마다 효율이 떨어져요. 전력 효율이 85에서 90 나오는데, 요거는 800V짜리는 그냥 단순합니다. 깨끗하게 변압 한번 해주고 쭉 보내서, 또 ESS가 옆에 붙어가지고 전기가 막 난리를 치거든요. 이 전력이. 예, 이 주파수가 막 통제가 안 돼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일정하게 맞춰줘야 돼요. 전류가 일정하게 흐르도록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케이블로 연결해서, 예, 여기서 이제 그 AI 서버가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케이블 열 손실이 75% 감소하고 전체 전력 효율도 95% 이상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 방식으로 갈 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액체 냉각, ESS 이런 회사들이 좀 수혜가 된다. 그리고 태양광도 좀 보셔야 돼요. 우리가 무슨 AI랑 무슨 태양광이냐,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골드만삭스가 직접 얘기를 해줬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예상을 뛰어넘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비용과 설치 속도라는 이중의 장점을 갖춘 청정 에너지인 태양광은 장기적 수요 동력으로부터 직접적 수혜를 입을 거다. 태양광의 매력은 빨리 설치할 수 있어요. 비용도 싸요. 그래서 그 미국 신규 발전 설비 용량의 작년에 54% 차지했고, 앞으로 데이터 센터를 82기가와트 정도로 용량을 지금 늘릴 거거든요. 82 중에 21을 태양광이 담당할 거래요. 그래서 태양광의 쓰임새 많아질 거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하나 예상되는 건데, 이게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데이터 센터 옆에다 태양광 발전소 딱 지어가지고 바로 연결해 버리는 거죠. 전력망 연결할 필요가 없어요, 이러면. 그래서 주요 기업은 이제 미국의 수직 계열을 하고 있는 OCI 홀딩스, 태양광 모드, 퍼스트 솔라 미국, 하나솔루션, HD 현대에너지솔루션, 태양광 발전소는 하나솔루션, OCI 홀딩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이제 OCI 홀딩스 좀 몇 개 얘기만 좀 해드릴게요. 태양광도 중요하죠. 그래서 OCI 테라서스가 말레이시아 기업이거든요. 말레이시아 공장이 있어요. OCI가 이제 갖고 있고, 그래서 폴리실리콘이 원재료고, 이걸 웨이퍼로 만들고, 이 웨이퍼를 잘라서 셀 모듈 만들고, 그 다음에 태양 전지 만들어서
발전소 운영하는 거예요. 사실 요거 빼고는 OCI홀딩스 요거 다 합니다. 이제 다 해요. 예. 그래서 핵심은 요거죠. 비중국 기업이잖아요. 태양광은 중국이 꽉 잡았는데 OCI홀딩스는 비중국 기업이라 이제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OCI 테라서스 말레이시아에 있고 이렇게 생산 능력은 증가할 걸로 보고 있고, 요게 하나솔루션하고 싱가포르 태양광 기업에 22년, 24년에 공급 계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폴리실리콘. OCI O는 뭐냐면 웨이퍼 기업이에요. 아까 여기 폴리실리콘 만든 다음에 저 원재료로 동그란 웨이퍼를 만들고, 저 웨이퍼에서 반도체도 만들잖아요, 사실. 근데 이건 태양광용이죠. 그래서 작년 9월에 OCI 테라서스를 활용해 가지고 그 싱가포르 기업 두 곳과 함께 베트남 소재 태양광용 웨이퍼 생산하려고 그 회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네오실리콘 테크놀로지. 근데 26년 1월에 이제 2.7, 그러니까 이번 달에 2.7 기가와트 정도 양산을 할 거라고 합니다. 앞으로 2배 정도 더 생산 능력을 늘린다. 한마디로 그 베트남 기업 이용해서 베트남에서 미국 수출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좀 전략입니다. 중국산은 이제 안 쓰려고 하거든요, 미국이. 그런 걸 대응하는 거죠. 그리고 OCI 에너지가 미국 데이터 센터 개발 추진 중에 또 있어요. 이 에너지는 OCI 에너지란 기업은 발전소를 운영합니다. 태양전지 이거 가지고. 그래서 그걸로 돈 버는 회사인데 특히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늘잖아요. 그래서 그 수혜를 좀 받을 것 같고 직접 데이터 센터도 건설하겠대요. 그런 전략인 것 같아요, 지금. 예. 이런 걸 해본 역량이 좀 있거든요. 인허가 승인도 받아보고 요 밑에 있는 이런 걸 다 해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태양광 사업도 하지만 데이터 센터 부지 확보 인허가 설계하고 그래서 센터 건설하고 운영까지 해서 돈 벌겠다. AI에 이제 연결돼요. OCI 홀딩스 자회사 에너지가. 태양광만 보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OCI 홀딩스의 장기 플랜은 뭐냐면 이제는 태양광 소재 기업에서 AI 인프라 기업으로 변신한다. 작년부터 시작했다. 요게 이제 OCI 홀딩스의 장기 플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광만 하면 이건 너무 막 중국 견제도 심하고 경쟁도, 여기서 이제 벗어나서 AI 뭐 데이터 센터, 그다음 미국의 수직 계열화 다 완성해 가지고 미국 시장에서 이제 경쟁력을 갖추겠다. 예, 중국을 견제하는 목적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피지컬 AI 얘기하다가 태양광까지 왔는데 사실 피지컬 AI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쨌든 전기입니다. 전력. 뭐라도 해야 돼요. 원전도 해야죠. LNG 발전도 해야죠. 태양광도 해야죠. ESS도 해야죠. 그냥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풍부히 공급하고 그걸 학습을 시켜서 피지컬 AI가 고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볼 게 연료전지예요. 연료전지도 중요한 게 아마 좀 생소할 수 있어요. 블룸 에너지라는 미국 기업이 있습니다. 수소 연료전지, 뭐 천연가스로도 하는데 여기서 물을 전기 분해하면 수소 나오잖아요. 수소를 이용해서 연료전지를 가동시켜서 이 전기를 여기로 보내는 거예요. 그 뭐 수소차 이거는 좀 쉽지 않죠, 지금. 천연가스 배관망에 수소를 넣는 거. 뭐 다른 쪽에 이제 수소를 투입시키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지금 이제 주목받는 건 연료전지죠. 근데 이 연료전지는 꼭 수소만 있는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천연가스로도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25년부터 28년까지 미국의 데이터 센터 72 기가와트 전력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건설 중인 데이터 센터가 10 기가와트고 유유 전력망 용량이 15 기가와트. 요 정도 지금 충당이 가능해요. 25 정도 충당이 가능해요. 10, 15. 그럼 나머지 47은 부족한 거예요. 이전에 전망했던 건 44인데 더 늘어났어요. 한마디로 지금 데이터 센터 전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 하고 싶으면 신속 전력 공급. 아까 신속 전력 공급이 뭐라 그랬어요? 네, 비상발전기도 있고 ESS, 연료전지. 그 중에 하나가 연료전지. 근데 연료전지 왜 하냐? 연료전지가 이용률, 효율이 좋아요. 예. 그러니까 태양광은 햇빛을 받으면 그 중에 15만 써요. 풍력은 25. 바람이 불면 뭐 그러겠죠. 연료전지는 근데 90을 써요. 예. 효율적이고 공간도 덜 차지해요. 풍력이 좀 많죠. 태양광, 연료전지.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옆에 짓기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부하 대응 출력이라 그래서 어쨌든 이제 간헐성이 있죠. 그 간헐성이 뭐죠? 이렇게 그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는 바람이 안 불거나 밤에는 전기 생산이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연료전지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예, 꾸준한 거죠. 연료전지는 옆으로 일정하게 갑니다. 그래서 태양광이나 이런 쪽은 이렇게 전기가 남는 거를 ESS에 저장해 놨다가 이렇게 부족할 때 그걸 활용해 쓰는 거죠. 근데 연료전지는 뭐 그런 변동성과 간헐성을 보상해 주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대표 기업은 미국의 블룸에너지예요. 블룸에너지가 국내에는 이제 그 어디죠? 두산 퓨어셀이 있죠. 예. 이렇게 보시고, 요게 피카츄 아저씨 텔레그램에서 좀 가져온 겁니다. 그 내용들이 전기 쪽은 워낙 전문가시니까. 그래서 글로벌 1위 수소 연료 전지사고 AI 데이터 센터 구축 수혜 24년도에 5개 에너지 주식 중에 하나가 블룸에너지가 됐고, 수소나 천연가스, 바이오가스 사용하고요. 연소 없이 연료로 에너지로 변환 가능하고 전력 효율이 92%. 옛날에 이미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운영하는 기업들한테 또 공급한 이력도 있습니다. 작년 5월에 제가 좀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이 블룸에너지를 좀 관심 있게 봤던 게 인텔과 전력 구매 계약 맺은 적이 있어요.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꽤 됐죠. 지금 작년이었나? 25년이었나? 24년이었나? 아무튼 이게 좀 헷갈리네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25년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 인텔과 전력 구매 계약을 맺는다고 했어요. 네, 그러면서 주가가 그때 엄청 올랐는데 그 후로 진짜 많이 갔죠. 근데 이렇게 만들어요. 예, 연료전지. 천연가스나 바이오가스 이거 넣어가지고 물과 해가지고 개질시켜가지고 여기서 전기를 만들어서 보내고 교류 전력으로 바꿔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블룸에너지의 연료전지는 5에서 8기가와트 수요 충족 가능한데 좁은 공간에 설치 가능하고 매연도 없고 친환경적이에요. 근데 이번에 12월에 7천억 정도의 역대 최고 규모로 대만의 퀀타 컴퓨터는 엔비디아 AI 서버 만드는 회사예요. 미국에 공장 3개 있거든요. 여기에 그거 가동하기 위한 연료전지를 공급한다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전기가 없으면 공장 못 들어가는데 당장 전력만 공급은 안 되죠. 급해요. 기업들은 빨리 지금 전기 필요한데. 그래서 연료전지가 제일 빠른 대안이다 보니까 이걸 이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블룸에너지가 좀 수혜를 또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좀 내용으로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할 건 다 했고, 피지컬 AI 하면서 이제 오늘은 좀 전력 얘기. 근데 핵심은 전력은 AI에서 전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다만 이제 우리가 아는 전통의 에너지들 있죠. 그 LNG나 원전,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좀 주로 말씀드렸던 거는 이런 좀 약간 숨겨놓은 에너지들이죠. 뭐 예를 들면 연료전지, 태양광, ESS, SMR 이런 쪽은 아직은 뭐 이렇게 전통적인 에너지원은 아니라 하더라도 새롭게 떠오르는 에너지원이 될 것 같고, 지금 미국은 뭐라도 다 해야 됩니다. AI 데이터 센터 가동하려면 이것저것 다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가릴 지금 처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쨌든 이제 여러 데이터들을 그냥 다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잘 고민하시고 정리를 하셔서 뭐 태양광, 연료전지 이런 사업들, ESS도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올해 첫 번째 함께 배우기는 이제 피지컬 AI 네 번째 시간, 무인화 혁명과 전력 이야기로 한번 해봤고, 다음 주에는 아마 기판 얘기할 것 같아요. 기판. 뭐 아시겠지만 뭐 옛날에도 한번 했지만 이런 로봇이나 자율주행에는 기판도 들어가죠. 너무 중요한데 그걸 한번 준비를 뭐 가능하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6년 뭐 날이 이제 시작이 됐고, 올해 한 해 정말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